조변의 안테나 오늘 따끈따끈한 뉴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조국 교수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좀 들어가 있죠. 네. 야, 지금 뭐 여러 얘기 나왔는데 우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청구하지 않을 것이냐 가지고도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뭐 뇌종양, 예, 뇌경색 예. 이런 걸로 해서 입퇴원 확인서에 그런 병명을 기재를 해서 네. 검찰청에 내고 뭐 또 오늘 보니까 그 내용도 몇 가지 또 뭐 다시 보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무슨 뭐 그 다른 언론인들한테도 뿌려서 이렇게 환자인데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여론 조성도 본인이 막 했죠. 근데 뭐 오늘 그 휠체어 타고는 안 나왔어요. 예, 예, 그냥 정장 차림으로 말끔하게 하고 있더라고. 잘 나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제 검찰청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관공서 입장에서 어떤 서류를 제출 받을 때 예. 기본적으로 뭐 물론 팩스 같은 것도 좋습니다만은 명의자가 특정이 안 돼 있으면 그걸 문서라고 보기 어려워서 그렇죠. 100% 보완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중요한 그 뇌종양이나 뭐 뇌경색 진단서를 제출을 하면서 예. 의사명도 지우고 병원명도 지우고 그러고서 그걸 제출하고서 그걸 믿어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검사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죠. 한마디로. 아니, 특히 증거로 네, 얘기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면 예. 분명히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그 병원을 통해서 확인이 들어갑니다. 그건 그렇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예. 그 죄의 유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양형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건 확실하게 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그걸 분명히 확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확인이 무서워서 아마 그걸 정확하게 제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백지라고 낸 건 안 낸 거랑 똑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대리요. 나는 그럼요. 국민들만 열받겠어요. 그것도. 뭘 쇼를 해도 좀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요. 어설픈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네, 어쨌건 영장은 어쨌든 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청구가 됐어요. 청구가 됐는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뭐 증권거래법 위반 11가지인가? 예, 이런 게 쭉 나열이 돼서 야, 외우기도 어려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야. 네, 그 청구를 했는데 예. 그 이제 며칠 전에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 불구속 사건의 특징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예. 그 영장 신문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구인용 구인 영장을 발부를 하는데 미리 발부해 놓죠. 예. 아니 청구하면 100% 발부를 하는데 네. 그게 유효 기간이 한 7일 정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7일 내에 검찰은 그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하라는 얘기입니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7일짜리 저기 뭐 일종의 7일짜리 구속영장을 먼저 발부를 하는 거죠. 해줘요, 여기서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구인영장이라고 합니다. 데리고 오는 그렇죠. 거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느 날을 신문 기일로 미리 편의상 특정을 해줍니다. 판사가?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영장 오늘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되면 바로 그 다음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불구속 사건인 경우에는 준비기일을 좀 지정해주는 입장에서 한 2, 3일 후로 날짜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 했으니까 아마 그러고 나서 변호인은 그러면 법원에 가서 그 구속영장 청구서 부본을 발부를 받죠. 그럼 거기에 그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다 나와 있다. 네, 그다음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굉장히 중요하죠. 왜 검찰은 이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을 필요로 구속한 상태에서 구속을 필요로 된다? 한다고 판단을 하는가가 적시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피의자를 변호사 사무실을 불러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거예요. 네, 준비에 들어가는데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첫째 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주의 의뢰도 없고 나 7번 부를 때 다 조사 받았다. 성실하게. 사안이 중대하지도 않고 몸도 아프고 뭐 이런 걸 이제 전부 다 조목조목 다 그렇죠. 앞으로 거지? 네, 특히 앞으로 성실하게 뭐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출석하겠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준비를 해서 아마 제출을 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오늘 영장 신문 기일이 잡혔는데 이 판사가 말입니다. 판사가 송경호 부장판사죠. 송경호 부장판사인데 원래 이게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4명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영장 담당 판사가 4명인데 뭐 아무래도 속칭 뺑뺑이라고 하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래서 뭐 지난번에 그 명판사님 있잖아요. 조국 동생 조건의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가 이번에 걸렸으면 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 부담스러웠을 거다 했는데 이 송판사로 바뀌었어요. 바뀐 게 아니고 이제 해당이 된 거죠. 그렇지. 바뀐 게 아니지. 송경호 부장판사는 대전에서도 근무했어요. 이분이요? 네, 3, 4년 전에 저희 연수원 동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데. 야, 그러면은 이 정경심 교수가 우리 조변을 데리고 갔어야 되네. 아이고, 그래. 그렇구나. 어찌됐든 송경호 부장판사는 그 이제 사법연수원 28기. 그 제주도 출신이에요. 제주 출신이시구나.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서 89학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판사로 쭉 생활을 했는데 한 3, 4년, 4, 5년 전에 대전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역임을 했죠. 근데 이제 뭐 탁구를 굉장히 잘 쳐요. 운동 좋아하시는구만요. 그래서 아마추어 중에서는 이 송 부장만큼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준프로 수준 선수급이에요, 정말. 거의 선수급 아마추어요. 그러시구나. 굉장히 탁구를 뭐 잘 치고 이렇게 탁구 잘 치는 사람들은 또 골프를 안 치더라고.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건 스포츠에는 만능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축구 같은 거 사법연수원 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데 인정도 많고 그런데 뭐 법대로 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건 변호사가 14명? 아까 14명인가 17명인가 뭐 대통령보다 더 많다고 하더구만. 이제 선임한 로펌의 법률 사무소의 소속 변호사 그렇게 많다는 얘기인데 그냥 쭉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변론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은 아마 3-4명 정도에 불과한데 이 중에 눈에 띄는 변호사가 이제 김강대 변호사라고 있는데 그래요? 이분도 우리 동기이긴 한데 엊그제까지 부장판사로 있다가 퇴직을 한 그 변호사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송판사 담당을 해라 이거네. 동기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원래 다 그러니까 간단한 것이요 뭐. 평소에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이 뭐 전관예우 뭐 이런 거 굉장히 비판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송경호 부장판사에 대응하는 변호사를 김강대 변호사로 선정을 하고 김강대 변호사를 맞춤형 변호사로 만약에 선정을 했다면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말들과 안 맞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김강대 변호사 자체도 또 강직한 변호사고 해서 개인적으로 청탁을 하거나 이런 건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는 어림없는 얘기예요. 안 하고 또 송경호 부장이 뭐 그런 거 있다고 해가지고 뭐 그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그렇지. 안을 사람입니다. 뭐 친구라고 뭐 봐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법조인의 인격을 일단 저는 뭐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아무튼 근데 이것도 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원래 이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사전에 미리 준다면서 판사님한테 내용을. 그럼요. 영장 실질심사는 일반 사건 같은 경우는요 절도나 뭐 이런 것은 5분? 그리고 그냥 끝나요, 그죠? 네. 그리고 좀 복잡한 사건은 아무리 길어도 30분, 1시간? 정말 중요한 사건 1시간. 그런데 이 정경심 교수 사건은 이거는 뭐 오전에 1시간, 오전에 2시간 반하고 점심 1시쯤 끝나서 점심 시간으로 1시간 쉬었다가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몇 시간 동안 하고.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는 말 그대로 뭐 유무죄를 가리는 본안 재판이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증거인멸이나 도주에 의려 뭐 사안이 중대한지 중대성,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건데
무슨 영장 실질 심사를 뭐 재판하듯이 막 7, 8시간씩 하고 또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또 혼자 또 낑낑대면서 새벽- 보면서 새벽에 새벽 2시, 3시 나오더라고 요즘은. 그때 예,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거 참 기형화됐죠. 야, 그러니까 맞아. 여기에 투입되는 시간만 봐도 정말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차별이 사실상 진행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예. 싶습니다. 이 영장 실질 심사는 네. 그래 옆에 판사님들 보면 부장 판사니까 네. 여기 새끼 판사 2명씩 없어요. 이거 없는 거야 여기는? 네, 혼자 하는 겁니다. 오로지 혼자? 네. 야, 그럼 그거 다 언제 자기가 쳐다보고 해 이거를? 그게 고독하게 보는 거죠. 뭐. 그러시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저기 법정의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여자 수사관들의 둘러싸여서 예, 수갑을 들어가더라고. 차지 않고 그냥 들어갔잖아요. 그렇대. 예. 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먼저 가서 그러시더라. 가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제공하는 차를 차량을 타고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와서 예. 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까지 봤어요 아까. 여기까지는 제가. 수갑을 안 찼어요. 예. 자연스럽게 그 여성 수사관들 틈에 끼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옛날에 그 이재수 전 보안사령관이나 이런 분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부터 거기서도 차고 나오는 거야? 수갑 차고 와서 쭉 와가지고 그게 전부 다 기자들한테 사진 찍어서 인권 침해냐 아니냐 논란이 심했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도 저는 예? 오늘도 법원에 서문으로 오느냐 어디냐 오느냐고 하는데 네. 서문 쪽은 이게 길다는 거예요 이게. 네. 노출이 많이 돼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갖다 댔다 그러더라고 오늘 그러니까요. 보니까는. 야. 저는 정경심 교수가 수갑 안 차고 온 것을 형평이 안 맞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왜 그 당시에 이재수 사령관 같은 경우는 수갑 차고 와서 수갑을 채우고 와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느냐. 예. 그때도 검찰청까지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관행을 자진 출석한 체포당하지 않고 자진 출석한 그 피의자들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런 그렇지. 경우에는 예. 수갑 채우지 말아라 이런 확고한 관행을 이번 기회에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발로 자기가 와서 받겠다고 왔으니까. 그럼요. 도주 우려가 있는 게 아니지 도주 우려가 않습니까? 없는데 도망가는 거 잡아왔다면야 모르겠어. 붙들어내. 만약에 오늘 이후에 예. 다른 사람이 똑같은 케이스에 다른 사람 수갑 채우고 오면은요 정경심만 봐준 꼴이 된 거예요. 결국은 또 그렇게 네. 되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관행 없어야 되고 지금 예. 이 시간에 정경심 교수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 또 웃기는 게요. 예. 영장 실질 심사는 구속이 되냐 안 되냐. 우선 그거잖아요. 예. 실질 심사 끝났다고 영장이 바로 발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발부는 판사가 다시 판사실에 가서 고민한 상태에서 몇 시간 후에 나오는 거고. 예. 이제 실질 심사만 끝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피의자는 검사실에 가서 대기하고 있든지 예. 아니면 판사 그 법원 내에 어느 대기 장소가 있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영장이 기각되면 집에 가면 되고 영장이 발부되면 수감시설로 가면 되는데요. 발부되기 전에 벌써 데리고 서울 구치소로 갑니다. 그렇죠, 말이야. 그렇다. 서울 구치소로 가서 구치소에 가서 있다가 기각되면 거기서 나가더라고 보니까는. 서울 구치소에 가서요. 그냥 사복 입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옷 싹 벗겨가지고 홀딱 벗고 또? 예, 신체 검사 싹 하고 거기서 주는 헛껍데기 수의 입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그것도 수치심이 엄청나다 그랬더구만. 영장이 발부되면 그냥 그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고 예. 영장이 기각되면 다시 사복 입고 나와요. 그런. 이거 저는 제도가 잘못됐다고 그것도.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 사법 개혁 하려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개혁을 해야지. 이런 걸 그게 바로 우리 시민하고 직결되는 국민하고 거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여기 대전만 해도요. 하고서 저기 진짜 대전 교도소까지 가가지고 신체 검사 싹 하고 기다리는 거고요. 예,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제 기각하면 다시 나오는 거고. 예, 그리고 밤 12시, 1시에 기각되면 거기서 옷 다시 주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옷 입고 나오는데 알다시피 대전 교도소 앞에는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차가 없어요. 택시도 없고. 아니
그 운전기사라도 있는 돈 있는 사람 못 보이는 사람도 기다리겠는데 하겠는데 이거 뭐 콜택시 불러야 되겠네?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또 핸드폰은 있죠. 아, 핸드폰 수사기관에서 압수돼 있는 경우가 있어. 핸드폰도 없지, 뭣도 없지, 사과관이 빨랑 있고. 거기서 걸어 나오려면 엄청 멀어요. 거기에서 걸어서 한참 나와가지고 손 들고 그런 걸 히치하이킹이라고 하나요? 그걸 하고서 하는데 교도소 앞에 나온 사람 누가 태워줍니까? 그렇지 또. 그런 대전도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대전뿐만 아니라 네. 어디든지 이제 그런 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개혁을 해야 예, 그렇죠. 진정한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이 아니냐 이런 디테일한 부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예. 정경식만 봐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이번엔 너무 네. 봐줬어. 앞으로 다 봐줘야 돼 이렇게 이제. 어? 안 봐주면 정경심 교수만 특혜 받은 거예요 진짜요. 그 보십시오. 뭐 지금 지난번에 그 조국 동생 조건 같은 경우 예. 불구속 되고 나니까 예. 지금 뭐 잘 다니신다 그래요? 뭐. 아니에요. 저기 검찰청에 조사 받으라고 나오니까 환자복에 그때는 또 환자복 뭐지, 입고. 그 휠체어 타고 나왔잖아요. 아니 평상시에 잘 이게- 다니시다가 왜 그럼요. 갑자기 이게- 이렇게 또 그래. 아. 조국 장관은 사표 수리지자마자 20분 만에 서울대로 저기 뭐죠? 그 복직 복직. 신청하고 그 400만 원 월급. 그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요.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강의 수강 신청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 3월까지는 강의가 없어요. 야. 강의 하나 안 하고 서울대 정교수의 월급 1,100만 원씩 앞으로 받습니다. 이런 것을 그분이 대학 교수 시절에 얼마나 많이 비난을 했어요. 다른 교수들을. 근데 본인이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러니까 20분 만에 팩스로 그 시청에서 국민들 화병 생기게. 아니 응? 재산이 50억씩 된다면서 있는 사람이 더해. 눈치가 없어요 한마디로. 눈치가. 아이고. 그래서 전체가 집안 자체가 눈치가 없고 제가 보기엔 자기 위주로 살아온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누구의 코치 조언 같은 거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최고다. 우리 집이 똑똑하다. 이걸 기초로 해서 일종의 선민 의식으로 점철된 생활을 하다 보니 그냥 내키는 대로 쭉쭉 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씁쓸함하죠. 이런 것. 자, 이런 거 근데 생각을 우리 하면. 주변이 네. 뭐죠? 이제 뭐 우리 송경환 판사도 뭐 동기신도 하니까 잘 성격도 알지 않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정경심 교수 오늘 밤에 영장 네. 어떻게 네. 될 것 같습니까? 저는 한번 뭐 답을 한번 예측해 보면서 저는 맞춰보죠. 제가 직업이 변호사라서 예. 참 피고인들 피의자 보면 모진 소리 하기가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래서 잘 뭐 웬만하면 그냥 기각되기를 바라고 제 의뢰인이 기각되면 제 일처럼 그렇지 또. 기쁘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변호사 입장에서요. 네, 변호사 입장에서. 그런데 이번 사안만큼은 발부되는 것이 오히려 사회 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다른 사건과 형평에도 맞지 않느냐. 이분 보세요. 뭐 증거인멸 우려 굉장히 농후하잖아요. 하드디스크 다 교체하고 몇 번 했지 뭐 사실. 그럼요. 다 부인하고 네. 더군다나 뭐 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사 병원 이름 싹 가린 이상한 진단서 내고 뭐 진단서도 아니랍니다. 그 입퇴원 확인서지. 입퇴원 확인. 네. 네. 그런 거 하고 하면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엄한 잣대를 하나 들이대는 것이 오히려 만약에 기각한다면 일반 시민들 사회에서는 정말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런 네.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듣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참 이런 말에서 미안하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건과 형평성 문제라든지 근데 우리 뿐만 아니라 송판사 손에 달렸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송판사님은 발부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네. 뿐만 아니라 바로 조건 동생, 네, 바로 영장 재청구해서 조건 이런 분들도 바로 영장 발부해서 빨리 이분은 뭐 더 죄질 불량해요. 빨리 그 법의 잣대를 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긴급하게 우리 조변의 안테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